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5일부터 16일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브라질로 이동해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윤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20 정상회의 때문에 브라질로 가 있다고 하는데 장 소장님, 페루에서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 셋이 같이 만나기도 하고 따로따로도 만났습니다. 그렇죠. 한미일 협력의 미주에 초당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활성화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내 정세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다. 이것이 주요한 성과로 보여지고요.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어쨌든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지 않았어요. 평화, 대화라는 말을 썼긴 했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좀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경제 무대인 아펙에서 북러의 공개적인 경고장을 한미일 3국이 모여서 한 것,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한미일 3국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 그리고 아펙 첫 세션에서 러북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외교의 하나의 성과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중국이 좀 불편한 기색을 그동안 많이 취해왔는데 한중 정상회담도 30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고요? 네, 2년 만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친미,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펼쳐왔었기 때문에 대중 외교가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 왔고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대중 외교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두 가지 점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북러 밀월 관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러 밀월 관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모호하게 됐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대중 외교를 지렛대로 삼아서 견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이제 우리에게 가해질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습니다. 특히 통상 관련 압박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또 벗어나기 위한 또 대중 외교의 지렛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 외교를 지렛대로 한 실용 외교의 어떤 그 한 측면으로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 비록 30분간의 짧은 회동이었지만 어쨌든 후반기 외교의 어떤 그 포석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어떤 외교의 유연함에 대한 어떤 그 초반 포석을 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이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도 중국이 필요한 시점이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G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제 브라질로 떠났습니다. 브라질에서 이제 G20 정상들과 에이펙에서 만나지 못한 정상들과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데 장 소장님, 네. 어느 부분 주목할까요? 일단은 3년 연속 G20 회의에 참석한 것은 외교적인 성과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화두는 미국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국익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것과 기후 위기, 기후 협약,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빈곤을 어떻게 퇴치할 것이냐, 그런 방안들, 로드맵,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것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G20과 미타 회원국들과 양자회담 이끌어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무엇을 얻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높게 긍정평가 받는 게 외교적인 성과잖아요. 믹타라고 돼 있는 회원국들이라 하시면 시청자 여러분 친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저 회원국들 명을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저 G20에 참석하는 회원국들과도 양자회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국익에 도움되는 활동을 많이 해오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평가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진핑 저 주석과 어떠한 양자회담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건 못 이끌어냈거든요. 그냥 대화, 타협, 평화, 우리 그냥 일방적으로 북한 편 안 들어줘,
이 정도지 어떤 실질적인 성과는 이끌어내지 않았거든요.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밀어 관계에 간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서방 세계 그리고 G20 국가들 간의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서 저런 군사적으로 더 밀착하지 않도록 견제구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한 성과로 이끌어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펙의 연속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믹타는 약간 멕시코, 인도 이쪽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중남미 쪽 같아요. 중남미 쪽과 함께해서요. 저희 제작진이 확인해 볼 거고 박상원 교수님 G20에서 어느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역시나 뭐 다들 트럼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G20이면은 경제 선진국 회의인데 일종의 그런 큰 나라들이 만나서 트럼프가 되면 혹시나 통상이나 외교나 이런 데에서 우리에게 뭐 어떤 청구서를 내밀까 좀 잘 안 돼. 혹시라도 트럼프랑 대화는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많은 선진국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와의 회동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오늘 트럼프가 선을 딱 그었죠. 1월 20일 이전에는 아무도 안 만나겠다. 그래서 다들 지금 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도 뭐 지금 이번에 한미일 그 실무 협의회를 출범을 시켰어요. 이건 이제 굉장히 큰 성과인데, 근데 이제 그 실무 협의회에서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출범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향후 트럼프 다시 재등장 이후에 우리에게 돌아올 청구서에 대한 준비로는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측면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국을 패싱하는 이게 모델이 이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트럼프가 지난번에도 뭐 북한과의 그런 그 핵 협상을 시도했다가 막판에 뒤집은 적이 있지만 이번에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요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미국 측과 얼마나 이야기를 할지 또 트럼프 쪽과 어떻게 얘기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제일 관심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역시나 통상 압박입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미국의 그런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런 걸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그동안 해왔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 미국에 직접 투자함으로 인해서 지원금도 많이 받고 우회 협상을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가 그것마저도 지금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실용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지렛대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선진국들과의 공조, 특히 대중외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적 유연함이 지금 우리 정부가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믹타 회원국은요 중남미 국가가 아니라 그 5개 국가로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글자만 딴 건데 멕시코의 M, 인도네시아의 I, 코리아의 K, 튀르키예의 T, 오스트레일리아의 A 이렇게 해가지고 5개 국가를 믹타 회원국이다.